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을 고국에 두고 홀로 한국에 와 양식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의 말입니다. 20대였던 그는 11년 전 한국에 왔는데요. 어느덧 40살이 된 그는 지난 1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양식장에서 다룬 수상용 프로말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을 사용할 땐 특수 장갑이나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그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에 맨손이나 면장갑을 끼고 일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노동 현장의 위험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울통 노동 에디션 역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울산 CBS에서 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울산 C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울산의 청년들이 노동 키워드로 뭉쳤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3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동 시민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자입니다. 네,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새 뉴스 시간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수급한 사람부터 급여 액수를 삭감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연구 용역에서는 이 같은 제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보장성이 높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수급제재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처우 개선입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집니다.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인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은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심의 확정했는데요.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먼저 출장비, 특근 매식비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과 휴양시설 이용, 내부 정보망 접근 등의 권한에도 차별 없도록 관련 요건을 고치고 육아휴직과 경조사 휴가 등 사용 요건과 기간 등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 기준은 실태 조사를 거쳐 조사와 분석을 마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울산대병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 민들레분회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지난 30일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민들레 분회 조합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들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1년 앞당겨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그보다 낮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 열심히 일해왔는데 임금 인상은 예년보다 적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 뉴스였습니다. 네, 산업재해 전문 이학렬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모셨습니다. 지난 2주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성정훈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지난 2주간 보내셨나요? 저도 이제 대체 공휴일 때문에 그런지 일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월화수목 금금금. 오늘 논의할 주제랑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주제는 바로 빠밤. 네, 드디어 손발이 맞았네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 52시간제 들어는 봤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좀 설명드려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 시간을 다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2018년 전에는 일주일을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5일로 봤어요. 그래서 휴일 근로를 별도로 계산해서 법상 최대 일주에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7월 1일부터는 법으로 일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아주 못을 박았어요. 일주의 개념을. 그 결과 일주에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컫는데 뭔가 일반 상식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이라는 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 네. 개념을 쓰고 있죠. 하지만 18년 7월 1일 이전에는 근로시간 제한 기준 기간이 일주일에서 휴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일주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2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최대 다 더해보면 일주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일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관해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니까 법으로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하는 개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개념으로 딱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일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 개념을 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일주에 68시간까지만 일하냐, 52시간까지만 일하냐가 결정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일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가 국회가 나서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면 우선 법으로 왜 근로시간을 강제해야 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저희가 법을 상한으로 해서 근로시간을 정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했다. 네, 주 52시간제 도입이 한창 거론됐을 때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2위이고 1위가 멕시코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많이 봤죠. 네,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반 정도를 더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말에도 계속 일을 했으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실제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이건 좀 충격이긴 하네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반을 더 일했다. 네. 네. 정부는 이제 연구기관 발표를 토대로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 52시간제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 네. 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소 효과도 있을 거라고 그 기대 효과를 또 발표하고 있고요. 좀 더 네.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 52시간제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은 최대 17만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 노동 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재해율이 4%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네요. 네네. 그러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일주 기준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연장 근로도 하고 휴일 근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는 52시간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 앞서 이제 연장 근로랑 휴일 근로가 각각 어떤 개념인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는 4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법으로 근로시간을 딱 상한을 정해놓은 게 1일은 8시간, 일주는 40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무조건 이제 연장 근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휴일 근로는 말 그대로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모두 이제 휴일 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달라서 이제 근로시간 산정할 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평일에 5일 8시간 일을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추가로 일을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휴일 근로에도 해당하고 연장 근로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즉 이제 52시간 관리 측면에서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의 구분 없이 일주일 동안 이제 총 근로 시간을 합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리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관련해서 좀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하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원래는 쉬는 날인 토요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셨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52시간을 일하셨다면 토요일에서 나와서 일하는 것은 지금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 비춰봤을 때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는 거죠.
원래 쉬는 날인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면 휴일 근로가 아닌 연장 근로가 되는군요. 네. 말씀대로라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 시간을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칫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아서 이제 주 52시간 위반이 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모든 사업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사업주분들이 혼돈이 많으신데요.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과 분류해서 조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규모와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서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업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좀 있습니다. 농림축산업 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경비원분들이 이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 시간의 규정 자체에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특례 업종이라고 있는데요. 특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육상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21년 7월 1일 이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에는 다 적용된다고 보이는데요. 주 52시간제 위반은 벌칙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측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발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앞서 말씀해주신 벌칙 규정에 대한 그 사업주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로는 인력 공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이 생깁니다.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신규 채용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대안이라고는 이제 근로 시간을 늘리는 방식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려고 하는데 딱 주 52시간자의 벽에 딱 부딪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정훈 노무사님이 이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 7월 이전에는 이 광고업, 방송업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방송업이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26개 업종이 특례 업종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5개 업종으로 감축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전히 방송업, IT 업계 등 업계 특성상 주 52시간 도입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적용되면서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현실성이 떨어지는 강제적 규제가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뭐 법으로 주 52시간제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와 같은 이제 유연근로제도들이 법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근로제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은 근로시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잠깐만요. 탄력 근로제가 뭐고 선택 근로제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사측이 내세우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연근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유연근로 제도는 이제 말씀드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에도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는 법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유연근로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탄력적 근로제 시간제의 개념은 일단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인 거죠. 네. 쉽게 설명하면은 특정 기간을 설정한 후 그 기간 동안에 평균에서만 일주 50시간제를 맞추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단위 기간을 3개월까지만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6개월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1개월 기간에 이제 정상 기간을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거죠. 저희가 뭐 일주일에 40시간씩 4주 하면은 한 160시간인데 이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무 시간을 재량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 모든 거를 그 총 근로시간 내에 하는 제도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일주 단위로만 주 50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월 단위 등 일정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일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되는 제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사측이 내세우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이 업무량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예측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 글쎄요. 네, 분명히 이제 아이스크림은 이제 여름에 많이 팔리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여름에는 생산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기간은 좀 상대적으로 여유는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계절적 요인으로 특정 시기에만 업무량이 많다면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유연근로 제도 중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여름에는 일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에서 52시간제를 맞추면은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일주 52시간 내로 잡히게 되니까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주 52시간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측도 주 52시간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적응 기간을 확보를 위해서 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쪽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미 법제화되었고 그된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서 또 점차 확대 적용을 해오고 있으니까 이 흐름 자체를 끊어내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올해 7월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적용되면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사업주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적용 유예를 요청한 거죠. 하지만 이게 법제화된 날이 18년도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전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같은 해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고 처음에는 300인 이상, 그다음에 20년도 1월 1일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사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계도 기간 또 이미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늘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시행을 좀 지연시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법으로 시행 기간을 두었으나 이제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요인이 좀 등장하다 보니 조금 더 유예해 달라는 것이 사측 입장이고 사측의 이야기를 수렴하여 계도 기간을 마련해 드렸고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와 같은 대안 제도들의 확대 적용하였으니 더 이상은 유예할 수 없다는 것은 노측이나 이제 정부의 입장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성민주 기자님. 네, 주 52시간제 도입이 확대되면서 산업도시인 울산 역시 그 영향을 크게 받았죠. 특히 울산 지역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서 그런 목소리가 큽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전체 협력사에 2,000명이 넘는 추가 인원이 필요하고 또 조선업 특성상 기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계획적인 인원 투입이 어려운 이러한 인력난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노동자 측에서 조금 바라보자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여가 생활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노측의 반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노동자 측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 때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를 전부 다 환영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일부 불만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워라밸 대신 장시간 일을 하고 수당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의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월 임금의 평균 11.5% 약 이제 37만 7천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저시 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급여 단축으로 가져오게 되니 일부 근로자 측에서 52시간제에 대한 불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도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제도,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군요. 그럼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신규 채용까지 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기 이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대출 지원이나
산재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운영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 복잡한 거죠. 거기다 각종 지원금 또 찾아서 받으려면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제 노무사나 이제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분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성정훈 노무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이제 법은 18년도 초에 개정이 되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시행 시기는 충분히 이제 차이를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52시간제는 더 이상 늦추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정 노무삼이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니까 저는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받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금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파업이나 이런 등등 집단 행위를 통해서 단결력을 행사하는 게 필요한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집회나 파업이나 기타 등등의 노조 활동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 감소를 저지하는 활동도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유예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2시간제에 대해서 두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노무사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항렬, 성정훈 노무사 두 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52시간제에 굉장히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사업주로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인, 성민주,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유리, 이태인이었습니다.